ICS 사무행정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구나.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바로 붙여가지고 바로 갖다 드릴게요. 예, 그죠? 죄송해요. 예. 장길래 씨. 어디지? 이 영수증인데 이제 종이 붙여가지고 총무팀 좀 빨리 갖다 줘. 네. 빨리.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제가 빨리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녀오셨습니까? 장그래 씨. 네? 그 밑에 그 뭐야? 네. 이면지들입니다. 운송장이랑 기한서. 그러면 안 돼. 잘못하면 밑에 다른 종이도 붙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네. 서류들 이면지하면 함부로 버리지 말고 네. 업무 기밀 체크하고 버리라고. 네. 웬만하면 파쇄하고. 네. 응? 요즘에 문서보안 문제 때문에 분위기 되게 안 좋아. 뭐 얼마 전에 큰 사고 한 번 있었거든? 네. 팀장부터 대리급까지 전무님한테 불려다 그냥 옹판 깨졌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럼 이거 다 했는데. 총무팀. 네, 총무팀에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네. 그렇지. 나 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턴 김석호입니다. 풀 좀 빌리겠습니다. 여기 있다. 이것도 뭐가 딸려온 거야? 죄송합니다. 이것도 보내주세요. 주문 오셨습니까? 선생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이 영상에서 문제가 된 것은 내부의 문서가 회사 입구에 있는 로비 바닥에서 날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문서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종이 한 장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런 문서에 대한 것입니다. 문서가 무엇인지, 문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부서 내 외부에서 요청된 업무사항을 문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문서는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고 기록한 것으로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지식 및 사물의 상태, 관계 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대화로 불충분한 의사소통을 문자, 숫자, 기호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의 지시, 연락, 계약 체결, 의견 기록, 의뢰, 결정이나 승인 등의 의사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판정 처리, 계획과 실적의 비교 및 조회, 업무사항의 분류 등의 의사결정된 내용들을 보존하여 서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참고자료나 증거자료로 제공되어서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이를 통해 행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 결제, 협조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업무를 연결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두문과 본문, 결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 요소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해서 사용하는 부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두문의 주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발신기관, 내가 보내는 기관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문서 번호, 문서를 분류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시행일자, 이 문서가 시행되는 일자를 의미하고요.
수신처 보존기관, 그리고 수신기관. 수신기관이라는 건 이 문서를 받아야 할 기관을 의미를 하겠죠. 이러한 것들은 두문의 주 요소에 해당을 하고, 부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은 경유, 이 문서가 어디를 통해서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 어디가 있다면 경유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참조, 이 문서를 결제하거나 수신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참고로 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관인이나 직인을 생략하는 표시 등은 부요소에 해당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본문에는 제목과 내용이 주 요소에 해당을 하고요. 부요소에는 부기, 즉 첨부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요소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문에는 주 요소가 발신명의, 발신명의라는 건 이 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기관의 기관장을 의미를 하고요. 이러한 것이 결문의 주 요소에 해당을 합니다. 결문의 부요소에는 전결이나 대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표시하거나 수신처를 추가로 더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문서의 면수를 표시한다는 것들은 부요소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기한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문서를 기한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책임자가 작성한 문안에 의해 결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처리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문서의 기한입니다. 이러한 문서 기한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발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처리 내용을 외부 또는 내부의 다른 부서에 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 공람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수신한 문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거나 요약해서 상사나 또는 이 문서랑 관련된 사람에게 공유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내부 보고의 기능이 있습니다. 상황이나 결과 그리고 출장에 다녀와서 관련된 내용을 상사 또는 상급기관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부 결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의 처리에 있어서 문서로 처리 방안에 대해 상사의 의사결정을 받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한의 절차는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목적 파악입니다. 이 기한의 이유 그리고 결제권자의 의도 및 지시 내용, 관련된 접수 문서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기한 자체의 목적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보의 수집과 선택입니다. 기한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초안 작성입니다. 선택한 정보를 가지고 기한의 목적에 맞게 임시로 작성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본안 작성입니다. 이러한 기한의 중심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서 문장을 구성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본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작성된 기한을 정독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 기한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이 문서를 읽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내용이 정확하고 오탈자가 없어야 하고요. 정확한 용어나 문장 부호를 통해서 읽는 사람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추상적 용어는 사용을 지양하고 한자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글 다음에 괄호를 통해서 한자나 용어의 해설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문서는 받는 사람이 읽게 되는 것이므로 성의 있고 진실되게 문서를 작성해서 호감과 신뢰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문장은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하고 과장된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경어를 사용해서 읽는 상대방에게 예의와 격식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방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우리 학습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첨부한 링크를 누르면
우리가 직접 풀 수 있는 요 학습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학번과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죠. 학번을 써주고 이렇게 다음 버튼을 누르면 1번부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잠시 멈추고 먼저 여러분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다시 이 영상을 재생을 해서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다 풀어봤나요? 한 문제씩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영상을 보고 관련된 문서의 기능을 두 가지를 고르는 문제였죠. 자, 영상을 먼저 한번 보면 EPC TF 건 강대리가 만든 보고서 검토 다 했으니까 철강팀에서 먼저 결제 올리라 그래. 라인 딱 괜찮은 것 같다고. 그 자원팀이랑 우리 팀에서도 결제 올려야 되는 급한 건이니까 들어오는 대로 바로. 예. 그러시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다른 부서의 상사가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업무 지시 내용이죠. 그리고 철강팀과 다른 팀 사이에 서로 협조하여 문서 결제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것은 우리 문서의 기능 중에서 업무 지시나 연락, 결정이나 승인 등의 의사 전달 기능하고 그리고 부서 간의 결제와 협조 과정이 이루어지는 업무 연결 및 조정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자, 다음 2번은 문서의 기한의 절차에 대한 문제죠. 영상을 한번 보면요. 8시까지 자료 리서치하고 다시 모이죠. 컴퓨터 안 되니까 이 과장님 자리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가봐요. 네. 몇 시간 뒤 입사 후 처음 주어진 임무라 최선을 다해봅니다. 주소한 거 한번 같이 봐요. 네. 영상에서는 사원이 상사와 함께 문서를 만들기 위해 야근을 하면서 자료를 찾는 상황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한의 절차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정보의 수집과 선택이라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은요. 문서 작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죠. 자,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업한 자료들 데드라인까지 잡고 있지 말고 하삽으로 TFT한테 넘겨요. 제가 계속 팔로우업 할 거니까 CC 걸어주시고요. 넵. 아, 팀장님도 걸까요? 팀장님은 BCC로 걸죠. 넵. 무슨 암고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하나도 못 알아먹겠냐. 대리님, 곧 회의인데 자료 하드카피로 준비할까요? 어차피 나랑 아랑님, 주호님만 들어가는 회의니까 소프트카피로 하죠. 넵. 와, 존내 멋있네. 저게 바로 직장인들의 대화인가? 주철님, 거기 서서 뭐해요? 네. 대리님이 요청하신 짤툰 브랜드 전략 자료 조사 끝냈습니다. 벌써요? 어레인지 된 거죠? 네? 레인지요? 내가 아는 레인지는 전자레인지뿐인데 탕비실 전자레인지 되냐 물어본 건 아닐 테고. 그럼 레인저를 말한 건가? 근데 내가 아는 레인저는 파워레인저뿐인데. 파워레인저가 됐냐고? 자료를 변신시켰냐 물은 건가? 아니, 자료를 어떻게 변신... 그만큼 잘 조사해왔냐 이건가? 주철님! 네! 변신 완료입니다! 문서를 직접 작성한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원과 상사 사이에 전혀 대화가 되고 있지 않죠. 한국어로 해도 되는 이야기를 너무 영어를 사용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야 한다는 문서 작성의 원칙이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문서는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지식 등을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며 기록, 의사전달, 의사보존, 행정활동 지원, 업무의 연결과 조정의 기능을 합니다. 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주요소와 부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문서 기한이란 의사결정을 위해서 처리 방안을 작성하여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기한은 발신, 내부 공람, 내부 보고, 내부 결제의 기능을 가집니다. 기한은 목적 파악, 정보 수집과 선택, 초안 작성, 본안 작성, 확인의 절차를 거칩니다. 문서의 기한은
명확하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쉽고 성실하고 예의 있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